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정부의 이딴 계속되는 이런 규제 정책에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달 보유세를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면 거래 절벽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시장 불황 속에서도 현명한 투자하는 방법 저희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은요. 이걸롱 부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참 많으시고 궁금증 많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2077-6356번, 문자는 070-5143-790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과 만나 뵙기 위해서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기 용산구 용문동의 브라운스톤 32평형대를 투자 목적으로 지금 보유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용산 일대가 이제 뭐 점점 좋아진다고 해서 이제 매매를 했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금 용산 용문동 브라운스톤 32평형에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부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부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를 언제 매수하셨나요? 제가 이거 5년 전에 매수했습니다. 5년 전에요. 그러면 시세 차이가 조금 누렸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보유를 5년 했으면은 이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거주랑 투자랑 같이 하시려고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러시구나. 다른 집은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지금 임대사업자를 낸 물건이 한 채 있어요. 한 채 있고, 거주하는 네. 거는 또 물건이 전세인가요? 아니면 소유하고 계시나요? 전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들어보니까는 네. 물건과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보유는 하시는데요. 용산이라고 무조건 보유하는 게 아니라 단기 보유 의견 드릴게요. 자,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용산이 다 좋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산을 명품 물건에 비유하면 명품이에요. 앞으로 강남을 견주어서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동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명품 동네에다가 무조건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명품의 디테일이 얼만큼 잘 가미돼 있느냐가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용산이 왜 명품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단기 보유 의견을 왜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용산을 보시면요. 용산에 큰 축이 있어요. 보시면은 국제업무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남영역 주변에 입지 최소화 구역이 있고요. 여기는 캠프킹 부지죠. 그리고 유엔사 부지랑 수성부 부지. 이 네 개가 큰 축이 되어서요. 중앙에 더 큰 기둥 한 개가 있어요. 자, 공원이 한 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날개처럼 부수적으로 막 많은 것들의 개발 호재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게 여기 한남뉴타운, 이태원, 그리고 위에 서울역에 있는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후암동에 있는 지역에 있는 특별계획구역 재생사업 등 정말 여기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선택해 주신 그 보유하고 계신 이 아파트가 브라운스톤이 여기 국제업무지구와 입지 최소화 구역 사이에 잘 있어요. 잘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지역 중에서 가장 그래도 호재가 크게 생각되어진 게 뭐냐면은 국제업무지구거든요. 근데 이 국제업무지구가 이번에 그 코레일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받아서 승소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마스터 플랜이 나온다 했지만은 이게 소송이 끝이 안 나면 못 나왔거든요. 근데 소송이 끝이 났고 이제는 국제업무지구 마스터 플랜이 6월 이후에 나오면요. 가격이 한번 살짝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때까지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유 의견이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이런 명품적인 용산에
투자를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잘하신 거예요. 근데 단 제가 단기 보유 의견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도를 조금 더 좁혀볼게요. 단기 보유 의견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국제업무지구가 여기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브라운스톤이 국제업무지구에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국제업무지구와 여기 캠프킨 부지가 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캠프킨 부지와 국제업무지구가 가장 가까운 아파트, 북쪽에서 아파트를 보면 두 군데가 있어요. 용산 이편한 세상이랑 지금 매수했던 이 브라운스톤.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이 두 개가 되게 신기하게도 8년 차. 얘도 8년 차예요. 자, 그런데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지금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요. 1년 동안에 한 2억 중반 정도 올랐어요. 초중반 정도.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근데 용산 이편한 세상은 똑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 얘는 거의 6억 가까이 올랐어요. 1년 동안. 엄청 올랐죠. 전국에서 비율로 따지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게 바로 국제업무지구 때문에 그런 건데 차이가 왜 날까요? 이유가 이거는 세대수가 한 900세대 정도 되고요. 얘는 세대수가 한 200세대 정도 돼요. 정말 여기서는 호재를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거래량과 그리고 세대수가 필요한데 여기는 세대수가 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이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물론 2억이면 많이 오른 건데 조금밖에 흡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세대수가 작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신축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호재를 받아들여서 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구형이 될수록 그거에 대한 가격 상승 요령은 좀 둔화되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은 너무 오래 가져가면 안 돼요. 자, 결론 나왔죠? 결론은 지금 이거는 200세대고 신축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호재를 조금 머금는 스펀지 같이 머금는 것이 조금 줄어든다. 그러니까는 너무 오래 가지 말고 한 호재를 누리고 한 2년에서 5년 정도만 보유하시다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이렇게 내리도록 할게요. 보유 의견이고 단기 보유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길게는 말고 짧게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수익률 극대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도움 되셨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후에 또 연락 주시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곳으로 가볼까요? 네, 저는 현재 군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사는 곳은 투자 목적으로 산 건 아닌데, 다른 지역은 가격이 다 오르는데, 여기는 가격도 그대로고 해서, 네. 조금 투자성도 있고, 거주하기 좋은 지역을 찾다가요. 네. 경기도 의왕시 포일자이 2단지 23평형을 봤어요. 네.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 희망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아, 네. 지금 경기도 의왕시 포일자이 2단지 24평형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으신데 지금 사도 네. 괜찮을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부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부대표님, 이곳 사도 괜찮은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안 오르신다고 하셨는데 군포의 어느 네. 지역에 사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군포 당정동에요. 아. 상훈 아파트 30평형대 살고 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네요. 네, 여기를 그러면은 샀는데 안 오르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네. 포인트를 조금 옮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결론을 네.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는 거주 목적으로 그대로 있으시고 만약에 이걸 또 옮겨 타시기라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론은요. 네.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의왕은요.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동네예요. 뭐냐면 지금 의왕이 보면 여기 의왕이 있으면요. 의왕 바로 위에 과천이 있고요. 과천에서 붙어 있는 게 강남이에요. 그리고 평촌이 있고 주변에 보면 성남, 분당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뭐냐면은 주변에 가격들이 되게 센 지역들은 다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의왕 같은 경우는요. 정말 거래량도 많고 거기에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들도 엄청 많은데 실제적으로 규제가 전혀 없어서 대출에 대한 문제, 중과에 대한 문제 자유로운 도시예요. 그래서 이 지역 자체는 실제적으로 도시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제가 지금 선을 한 개 껐어요. 지금 말씀하신 포일 아파트가 여기인데 이 선을 중심으로 여기는 안양이고요. 여기는 의왕이에요. 자,
의왕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다 있어가지고 전부 다 정비 사업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것 같고요. 안양 같은 경우는요. 이 의왕에 비해서 구형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양에 있는 사람이 의왕으로 신규 아파트 쪽을 조금 누리기 위해서 넘어온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이런 호재가 있고 의왕 주변에서 이쪽에 넘어오면은 학원가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왕으로 안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수요도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의왕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일 2단지를 얘기를 했는데 포일 2단지를 보시면요. 호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 호재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파트 2단지, 1, 2단지가 여기 있고요. 요 바로 밑에, 지금 말씀하신 2단지 밑에 보면요. 여기는 동안암 변전소가 있어요. 동안암 변전소는 원래 철탑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지중화되고 여기 업무랑 주거가 이제 들어와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요. 농수산물 시작물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도 우리가 인덕원에서 그리고 동탄까지 내려오는 이제 복선 전철이 들어와요. 여기 이쪽에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생기고 그리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를 매수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첨언을 하자면은 지금 2단지를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2단지 보시면요. 지금 24평형 정도 보신다면은 여기가 24평형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이쪽 동네가 조금은 낮을 거예요. 이유는 이 철탑 때문에. 근데 이게 좋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가격이 주변하고 비슷하게 회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요 앞에 동안양 변전소 앞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걸 매수를 하셔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은 주변과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호재들을 조금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은 매수하시고 요 앞동들 지금 현재 안 좋지만 나중에 좋아질 물건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평가 내려주셨어요. 좋은 도움 되셨어요? 네, 네. 네, 다음에 또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엔? 저 노원구의 월계동 아이파크 아파트 궁금해서요. 네, 몇 평형 생각하고 계세요? 24평형으로 투자 목적으로 혹시 매수해도 괜찮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아이파크 아파트 24평형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까 궁금해하고 계신데 부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부대표님, 지금 사도 되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를 지금 살려고 하는 이유가 투자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거주 목적이신가요? 투자 목적이고요. 아, 투자 호재 목적요? 많다고 해서 저 추천받았거든요. 아, 추천 받으셨어요? 아는 분한테. 네. 이 친구분이 많으신가 봐요. 추천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 네. 네. 아,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요. 네.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원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기 스스로 투자성 있는 물건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성 있는 물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등산을 하는데 내가 정상까지 올라가기 힘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끌어주면은 이게 둘 다 지치는데 한 4-5사람이 같이 끌어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물건은 힘이 없어요. 자체적인 동력이 없는데 주변에서 워낙 헤라클레스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끌어주니까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월계동 아이파크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자체 동력이 왜 없느냐? 원래 자체 동력은 미래로 세 단장이 되면은 좋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게 대지 지분하고 용적률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두 개가 미래의 가치를 측정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치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광운대역이 있어요. 강운대 역세권 개발로 GTX가 들어와요. 자, 큰 호재가 한 개 있죠.
그리고 강원도 역세권 개발이 한다 했잖아요. 네. 일자리가 들어와요. 자, 그래서 역세권 개발과 일자리가 들어오고 이 반대편으로 딱 넘어가 보시면요. 여기는 장이 뉴타운이 있어요. 장이 뉴타운을 반으로 딱 잘라보시면은 이쪽 지역은 지금 신규 분양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은 분양보다는 해제가 되어서 재생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제가 결론을 내드리면요. 지금 네. 13구역에서는 재정적인 사업들이 일어나서 재생 사업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는 신규 분양권,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아파트 바로 옆에 동신 아파트라고 있는데 이것도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역세권 GTX. 자, 주변에서 떠받쳐주는 호재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시되 단 조건은 지금 얘가 자체적인 능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준공 후 25년까지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5년에서 한 7년 정도는 더 만약에 매수하면은 가져가셔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고 너무 길게는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네. 결론 내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정님 추천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매수해도 괜찮으실 것 같다라는 설명해 주셨고요. 조금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정말 부동산 투자할 때는 살펴볼 것도 확인할 것도 참 많은데요. 전문가와 직접 만나볼 수 있다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되겠죠? 무료 세미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주목해야 할 부동산이란 주제로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리얼 PS 세미나장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2018년 주목해봐야 할 부동산.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 저희가 꼭 알아야 할 정보인 것 같은데요. 부 대표님,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똑같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최대한의 수익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흙에다가 씨앗을 심어야지 시멘트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흙이고 어디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금과 입지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일단 오셔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한번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미나 참가하셔서 성공 투자 비법 모두 챙겨가시고요. 이번에는 부 대표님께서 챙겨오신 핫한 지역 정보 만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인가요? 네, 오늘은 소개시켜드릴 매물이 양평동에 있는 매물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한번 물건들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항상 접근할 때는요. 재개발 지역에는 좀 오래된 것들을 가져가도 괜찮지만요. 이제는 재개발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신규로 가져가는 것들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도 2년 정도 된 신규 주택이고요. 위치를 보시면요. 손유도 공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에서도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한강에서 손유도로 지나가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에서 가장 가까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역세권과 그다음에 한강으로 접근하기 편한 편의성 같이 갖춘 지역이고요. 준공은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에 해당되고요. 면적은 대지 지분 자체는 한 5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 면적은 한 9평 정도 이렇게 되는 원룸입니다. 자, 층수는 5층 중에서 3층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건물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건물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유도 공원하고 매우 가까이에 붙어 있어서 선유도 공원으로 놀러 가기 편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9호선하고도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로 가기 편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9호선입니다. 자, 9호선이기 때문에 9호선으로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염창역 위에 바로 위에 마곡이 있죠. 마곡 일자리로 갈 수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요. 강남 그리고 여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차를 타고 넘어가면요. 실제적으로 마포와 용산과 도심까지도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이고 선유도 공원 자체가 9호선 라인 중에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위치에 호재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접근하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변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대,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홍대 쪽으로 가기도 편하고요. 그다음에 주거직, 좋은 주거 여건이 있는 목동으로 가기도 편하고 일자리가 있는 여의도로 가기도 편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호재를 몇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총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준공업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준공업 지역이 무슨 호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에는 준공업 지역이 100% 중에서 3.3% 있습니다. 희귀한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 나중 되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거는 늘어나진 않습니다. 인구를 유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총량 규제를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런 준공업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하다가 늘리지 못한 대신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재생해서 기회의 땅으로 하기 위해 2015년도 준공업 지역 활성화 방안들을 계획들을 마련했거든요.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준공업 지역과 그 주변 지역들은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제 개발 호재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와 산업이 혼재되어 있지만은 그냥 공장이 아니라 주거와 어울리는 주변의 일자리들이 생기는 호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과 환경입니다. 왜 교통과 환경이 이질적인데 같이 썼을까요? 자, 보시면요. 지금 성산대교에서 이렇게 금천 IC까지 약 10km 정도 도로를 지어합니다. 서부간선도로. 너무 복잡한 동네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교통을 해소함과 동시에 상부 공간 자체를 공원화시키거든요. 자, 분당의 아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상부 공간을 덮개로 씌우니까 주변의 가격, 보뜰마을이랑 아름마을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밑에가 지하화되고 그리고 주변이 환경 프리미엄을 엎어버리면은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호재는 뭐냐면요. 월드컵 대교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산대교에서 밑으로 가면 서부간선도로 때문에 교통체증이 있고 위로 가면은 내부순환도로 때문에 교통체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산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월드컵 대교가 생깁니다. 2020년도 8월 이후에 생기는데요. 요게 이제 생기면은 교통체증도 해소가 되고 앞으로 이제 상암으로 가기도 되게 용이한 지역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3가지 호재가 있는데 이러한 호재에 맞는 다세대 주택 한번 특징들 다시 살펴보면요. 도보로 선유도역에서 5분이고요. 한강에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준공은 2015년 3월 2년 정도 됐고요. 면적은 대지는 5평, 그리고 실사용 면적은 9평, 그리고 5층 중에 3층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궁금하시죠? 가격은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자, 2억 3천이고요. 임대가는 1억 9천으로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 즉 5천 미만으로 우리가 선유도의 저평가 지역들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격까지 알아봤는데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 내가 가성비를 얼마나 올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준공업 지역의 재생과 개발이 기대가 돼서 그런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된 여지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간선도로 지하,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죠. 그리고 강변에 환경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격의 동력들을 마련한다. 그리고 세 번째, 풍부한 임차 수요. 9호선은 일자리랑 연결돼 있어요. 그 일자리랑 연결된 임차 수요들이 선유도 공원역 주변으로 충분히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 자체가 소액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투자할 때 무조건 지역이 좋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내가 가능한 재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같은 물건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 사라지는 시기에 9호선 라인에 저평가된 지역이 있다면은 투자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등포구 양평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리얼패셋 이건로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